제6장 수백 명의 사람들. 마네트 박사의 조용한 숙소는 소호 광장 근처의 한적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맑은 일요일 오후, 자비스 로리는 박사와의 저녁 식사를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호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다. 박사의 집은 런던에서 가장 독특한 곳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박사는 오래된 명성과 되살아난 평판 덕분에 환자를 받을 수 있었다. 로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마네트 박사님 계십니까? 하녀는 마네트 부녀가 산책 중이라며 그를 2층으로 안내했다. 로리는 응접실을 둘러보았다. 박사의 딸은 자신이 태어난 프랑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가장 유용하고 즐거운 특성을 타고난 듯했다. 그녀가 취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꾸민 실내는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매력적인 기품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붉은 머리의 야성적인 여자 프로스 양이 로리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도보의 조지 호텔에서 처음 만난 후 다소 낯이 익은 사이였다. 로리 씨가 인사에 응답하고 안부를 물었다. 당신은 어떠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루시 양이 너무 걱정돼요. 그래요? 제발 그래요 말고 다른 말 좀 하세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로리 씨가 수정하듯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는 그나마 낫네요. 네, 저는 루시가 정말 걱정돼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청혼자들이 방문하는 것이 싫어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그런 목적으로 수십 명이 오나요? 수백 명이요. 이 여자의 특징은 원래의 주장이 의문시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과장한다는 것이었다. 프로스 양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아이가 10살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그 아이가 내게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요. 물론 내가 형편이 넉넉했다면 맹세코 그 돈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해요. 로리는 무엇이 그렇게 가혹한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남편이 될 자격이 없는 온갖 남자들이 와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애정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건 정말 2배, 3배로 가혹해요. 로리는 프로스 양의 질투심 강한 성격 이면에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젊음, 한 번도 갖지 못한 미모과 재능을 모두 가진 루시에게 온 마음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고 로리는 그녀의 이런 놀랍도록 순수한 헌신을 높이 사고 있었다.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내 오빠 솔로몬이죠. 물론 그가 인생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로리는 솔로몬이 여동생 프로스 양의 돈으로 투자를 잘못해 그녀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변함없이 오빠를 믿었다. 박사님은 루시와 이야기할 때 구두 만드는 시절을 언급하지 않나요? 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혀요. 프로스 양이 대답했다. 하지만 박사님이 마음속으로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니겠지요. 그들은 마네트 박사의 억압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사님은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일지 몰라요. 루시가 말했다. 자신이 어떻게 정신을 잃고 회복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로리가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스 양. 마네트 박사가 그 억압을 항상 자신 안에 묻어두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일인지 말이죠. 프로스 양은 박사가 때때로 밤에 방에서 걷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루시는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옛 감옥을 걸어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정될 때까지 함께 걸어요. 박사님은 자신의 불안한 진짜 이유를 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딸도 일절 그런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요.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마네트 박사와 루시가 돌아오고 있었다. 프로스 양은 서둘러 그들을 맞이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로 나갔다. 수백 명의 청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네이가 합류했을 뿐이었다. 한담을 나누는 도중 다네이는 런던 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런던의 옛 건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른 것이었다. 작업자들이 오래된 지하 감옥을 발견했대요. 벽에는 DIG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재로 변한 종이를 발견했답니다. 갑자기 마네트 박사가 창백해졌다. 아버지, 루시가 외쳤다. 괜찮다, 얘야. 그때 로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는 마네트 박사의 얼굴에서 이상한 표정을 감지했다. 그것은 법정에서도 이미 한번 봤던 박사의 표정이었다. 차를 마실 시간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수백 명의 청원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드니 카튼이 느긋하게 방문했지만 이제 단 두 번째 사람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그들은 창가에 모여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마치 수많은 군중의 발자국 소리 같습니다. 카튼이 외쳤다. 폭풍우는 밤새 계속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격변의 징조처럼 느껴졌다.